안녕하세요. 슈퍼맨입니다. 미국 현지 시간으로 2월 10일, 한국 시간으로 2월 11일, LG 에너지 솔루션과 SK 이노베이션의 ITC 소송 결과가 나왔습니다. 작년 2월 LG의 승소 예비 판정을 최종 확정하는 판결이었고요. 이와 관련해서 앞으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자, 많은 기사들을 통해서 확인하셨겠지만 타임라인을 먼저 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2019년 4월 29일 날 LG화학이 ITC의 SK이노베이션이 영업 비밀을 침해했다라고 소송을 제기를 했고 다양한 이슈들이 왔다 갔다 했었죠. 자, 그리고 2월 10일 날 영업 비밀 침해 소송에 대해서 LG 측의 주장을 일부 인정하는 판결이 최종 났다라는 거고, 이 내용을 조금 보면 SK 측은 일부 리튬이온 배터리 수입을 10년간 금지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부가 중요합니다. 앞으로 이 일부에 대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어느 정도 범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일부의 내용을 계속해서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두 번째는 SK의 공급업체인 포드는 4년간, 폭스바겐은 2년간 미국 수입을 허용하는 유예 조치를 좀 해줬다라는 부분이고요. 소송의 배경을 좀 보면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생산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후발주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경쟁사 인력들을 좀 이렇게 많이 채용을 했나 봅니다. 그리고 LG 측의 인력을 100여 명 정도 SK이노베이션이 이직을 했고, 이 과정에서 SK이노베이션 측이 조직적으로 LG의 영업 비밀을 빼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이 소송이 지금 진행된 거고요. 앞서 간략하게 보신 것처럼 판결에 대한 내용은 일부 SK이노베이션의 일부 배터리 셀 모듈 팩 및 관련 부품, 소재를 미국 내 수입을 10년간 금지하기로 결정을 했다라는 거고, 아까 말씀드린 포드는 4년, 폭스바겐은 2년간 유예를 허용해줬고, 현재 미국 내 판매 중인 기아차의 전기차 배터리의 수리 교체에 대한 제품에 대해서도 허용해줬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게 유예 기간이 좀 있다라는 거는 고객사들인 거죠. 이제 포드 같은 경우는 미국 회사이고, 폭스바겐 같은 경우는 이제 유럽 회사인데, 이 회사들에게 대체할 배터리 회사를 찾는데 이제 시간을 좀 주는 그런 내용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라는 거고, 이 부분이 좀 대안이 없다라는 부분이 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안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LG화학에는 좀 더 긍정적이다. 자, LG화학 측면에서 좀 한번 보겠습니다. 과거에 독일 완성차 업체와 거래를 담당하던 독일 팀 구성원들 상당수가 SK이노베이션으로 이직을 했다. 그러면서 차질이 빚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SK이노베이션의 대체할 배터리 업체가 마땅치 않다. 그에 따라서 LG화학이 수혜를 받을 거다. LG 측이 수혜를 받을 거다라고 말씀드린 게,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을 만들고 있어요. 배터리 타입은 파우치형, 각형, 원통형 세 가지로 구분되는데, SK이노베이션은 파우치형을 만들고 있고, SK이노베이션으로부터 앞으로 이제 수입 금지가 되면서 물량을 못 받게 될 고객사들은 또 다른 파우치형을 만드는 배터리 제조사를 찾아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LG화학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이 앞으로 수입 금지 조치가 확정이 돼서 아예 못하게 된다? 그러면 그 물량을 LG화학이 가져갈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LG화학이 상당히 긍정적이다라는 부분이고, 글로벌 MS를 보면 요 데이터는 조금 과거 데이터이기 때문에 조금 달라졌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참고하시고요. 글로벌 MS를 먼저 보면 점유율입니다. CATL, 중국의 CATL이 2020년 기준으로 24%, LG 기준은 LG가 23%, 그리고 파나소닉, BYD, 삼성 SDI가 있는데, 자, CATL 같은 경우는 각형이 주력이에요. CATL은 각형. 그리고 파나소닉 같은 경우는 위에 보이는 것처럼 원통형이에요. 그러니까 글로벌 MS가 큰 CATL과 파나소닉은 SK의 물량을 받아갈 가능성이 없죠. BYD 같은 경우는 BYD도 원통형이에요. 자, 그러면 BYD도 아니고 SK이노베이션의 이 파우치형을 받아갈 때가 LG밖에 없어요.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물량이 결국 LG로 넘어올 거다라는 게 생각되는 부분이죠.
자, 그리고 오늘은 SK와 LG와 이야기니까 이 두 업체만 좀 보면 SK가 그동안 얼마나 강력했던 회사, 얼마나 성장이 폭발적으로 클 수 있었던 회사였나 보면 2020년 기준으로 캐파가 19.7기가와트예요. 20기가와트라고 보죠. 근데 2025년 5년 만에 무려 5배 캐파업을 한다는 거죠. 성장성을 보면 SK이노베이션과 삼성 SDI도 30기가와트에서 150배, 5배 되죠. 그래서 5년간 5배 캐파업을 하는 상당히 빠른 성장성이 상당히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당히 많은 장비, 소재 회사들이 SK향으로 납품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앞으로 좀 어떻게 될지 좀 향후 이제 추이를 좀 계속 지켜봐야 된다라는 거고. 이제 SK이노베이션 측에서 한번 더 볼게요. SK이노베이션이 지금 미국 조지아주에 배터리 1, 2 공장을 총 3조를 투자해서 건설 중입니다. 자, 그리고 이 배터리 수주를 했던 폭스바겐, 포드 등에게 이게 만약에 금지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배상에 대한 문제가 좀 발생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그동안 이 소송에 대해서 패소를 해서 합의금을 줘야 된다라고 할 경우에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까? 근데 보통 우리가 소송에서 질 것 같다라고 보통 생각을 하면 합의금을 일시에 지불하기가 부담스러우니 나눠서 조금씩 미리 최종 판결이 나오기 전에 충당금으로 설정을 합니다. 근데 SK 측은 현재 충당금 설정을 전혀 안 했다는 거죠. 그럼 앞으로 합의를 하든 안 하든 어쨌든 패소를 했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충당금으로 반영을 할 겁니다. 자, 이 충당금이라는 게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매출 채권 또는 소송에 대한 소송 합의금 등을 미리 손실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어디에 회계사에서 어디에다가 인식을 하느냐는 매출 원가에 할 수도 있고요, 판관비에 할 수 있고 영업외 비용으로도 할 수 있다는 건데, 매출 원가나 판관비에 하게 되면 영업이익이 감소하는 효과가 되고 영업의 비용에 하게 되면 순이익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어쨌든 실적이 감소하게 된다는 거죠. 상당히 안 좋은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변수가 하나 있는데요. 폭스바겐 수출 유예도 해줬고 폭스도 유예를 해줬죠. 포드도 유예해줬죠. 그래서 일단은 폭스바겐과 포드라는 이 두 업체들이 지금 당장 이 결과로 인해서 피해를 보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 두 업체가 LG 측과 또는 LG 측에다가 합의를 할 것을 좀 이제 종용을 할 가능성이 있죠. 또는 뭐 합의 금액을 좀 낮춰달라라고 할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조지아주가 지금 이 SK이노베이션이 공장을 지음으로 인해서 창출할 수 있는 일자리가 지금 2,600개라는 하는 거죠. 이게 작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앞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어떤 행보를 보일지 좀 중요하다라는 건데, 자, 판결 후 60일 이내에 바이든 대통령은 ITC 판정 결과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그 이유를 일단 보면, 일단 바이든의 주요 정책이 친환경이죠. 그리고 조지아주의 이 SK이노베이션 공장 설립으로 해서 가동이 되면 고용 창출이 됩니다. 요 두 효과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일부 기대를 하는데, 지금 뭐 언론을 보면은 현실의 가능성이 좀 낮은 것 같아요. 지금까지 특허 침해가 아닌 영업비밀 침해 건으로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적이 없다라는 점이고요. 이 부분 때문에 좀 그렇게 막 거부권 행사할 가능성은 좀 크지 않다라는 건데, 아직 모릅니다.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 근데 본인의 이제 친환경 정책이 좀 맞아떨어지면서 그런 부분이 있고,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되면 SK이노베이션 및 관련주들의 주가는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거고, 만약에 이게 거부권 행사하게 되면 LG의 반대로 LG 쪽은 주가가 좀 빠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SK 측에서는 유예기간을 아까 뭐 최소 2년을 받았기 때문에 고객사들 그리고 미국 정부에게 좀 많은 요청을 할 것 같아요. LG 쪽에 좀 약간 압박을 가해달라, 뭐 합의금을 낮춰달라, 이런 식의 좀 압박을 가할 것 같고, 그 규모가 어느 정도냐면 일부 언론에서 지금 기사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막대한 합의금 좀 지불할 가능성이 커져 있는 거고, LG 쪽에서는 2조 6천억을 요구하고 있고 SK는 6천억 정도를 제한한 것 같아요.
2조 6천억이라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조지아 1, 2 공장이 3조를 들여서 좀 투자를 했거든요. 2조 6천억이면 그냥 조지아 공장 하나만큼의 지금 합의금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 SK는 6천억 정도 제한을 하고 있는데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한번 볼게요. 자, SK이노베이션이 작년 2020년도에 영업이익이 2조 5천억 적자였어요. 자, 그리고 2019년 1.2조, 그러니까 1조 2천억, 그리고 2018년도에 2조 1천억, 2017년도에 업황이 좋아서 3조 2천억을 벌었어요. 영업이익 기준으로. 근데 2조 6천억이라는 LG가 요청하는 그 비용, 그 합의금을 지불을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올해 2021년도 영업이익 컨센서스 추정치가 지금 6천억이 안 돼요. 그러니까 2조 6천억이라는 게 얼마나 큰 금액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조 6천억이 만약에 합의금으로 확정이 된다. 그러면 SK이노베이션의 향후 영업이익은 한 2, 3년가량은 그 비용을 어느 기간 동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안 좋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반대로 자, LG화학을 볼게요. LG화학이 작년도 2020년도 영업이익이 2조 3천억이에요. 그럼 만약에 2조 6천억을 합의금으로 받는다 하면 그냥 작년도 1년 했던 영업이익을 한 방에 그냥 받는다라는 거죠.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과거에 2017년도 업황이 좋을 때도 2조 9천억을 벌었기 때문에 그냥 1년치 아주 좋았던, 업황 좋았던 한 해의 영업이익을 그냥 벌어들인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 합의금을 만약에 받게 되면 LG 입장에서는 신규 투자에 대한 자금이 생기는 거죠. 상당히 영향력이 있다라는 거고. 자, SK는 어쨌든 6천억이든 2조 6천억이든 앞으로 합의금에 대한 규모가 어떻게 정해질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국에는 비용이 증가하는 거죠. 자, LG는 생산 비용이 증가하는 거예요. 합의금도 다 결국엔 비용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영업이익률 하락할 거고, 이에 따라서 장비나 소재 공급사에게 이 비용을 같이 좀 전가할 가능성이 커요. 어차피 SK가 고객사에게 납품할 수 있는 가격은 고객사의 가격은 뭐 일정하거나 고객사에게 우리 이렇게 소송에서 졌으니까 가격 좀 낮춰줘, 가격 좀 더 올려줘, 이렇게 하면 고객사가 받아들이지 않죠. 가격은 뭐 변동할 수 없는데 비용은 올라가니까 이 비용을 밑에 이제 장비 소재사에게 전가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앞으로 SK이노베이션으로 납품하는 장비 소재사들의 이익률은 안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 측면에서 SK 쪽 장비 관련주들은 주가는 좀 하락할 것이고, 그와 반대로 LG 쪽 관련주들은 주가가 상승할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장비주들 보시면 오늘은 뭐 이렇게 큰 그림에서 먼저 설명드리지만 공정이 크게 4가지가 있죠. 극판, 조립, 활성화, 팩공정. 뭐 이런 장비들이 있는데 어쨌든 이 장비주들을 보시고 일단 고객사를 먼저 보셔야 돼요. 본인이 2차전지 관련 장비주들을 뭐 현재 보유하고 있다. 고객사를 보시고 만약에 LG만 고객사로 가지고 있다. LG만 고객사로 갖고 있다. 그러면 계속 가져가세요. 주가 앞으로 계속 좋아질 거니까. 그런데 뭐 LG도 하고 SK도 하고 다 한다더라. 근데 SK 비중이 너무 많다. SK 비중이 막 80, 70%, 80%다. 그럼 주가 빠지겠죠. 앞으로 실적이 안 좋아질 거고 또는 물량이 줄어들 거고 이런 상황이죠.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보면 앞으로 LG랑 주 고객사가 SK 향으로 구분해서 SK는 밸류에이션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커요. 자, 예를 들어서 LG로 납품하는 장비 회사들의 LG향 장비사들의 밸류에이션이 한 30배 받았으면 SK향 장비 회사들의 밸류에이션은 한 20배에서 한 25배 정도? 그래서 LG향보다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부분이고, 소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LG 쪽 관련 2차 전지 장비 소재들을 LG향을 좀 더 신경 써서 보시고, SK향이 만약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 그래도 많이 빠졌는데 아까 말씀드린 뭐 바이든이 갑자기 뭐 이렇게 거부권 행사한다 이런 이슈가 아니면 단기간에 실적 개선이 크게 나타날 수도 없을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좀 디스카운트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최근에 이제 그 상장을 지금 하려고 이제 매정하고 있는 기업인데요. 2월 25일 날 지금 상장 예정이 확정됐고 공모가가 16,000원으로 확정됐어요. 유일 에너테크라는 회사인데 조립 공정에서 노칭과 스태킹 장비를 SK 이노베이션을 주 고객사로 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 회사가 지금 공모가가 16,000원 확정되는데 밸류에이션을 보면 28배 수준이에요. 이 이슈가 발생되지 않았더라면 SK가 5년 동안 캐파를 5배 증가를 하기 때문에 SK가 주 고객사인 장비사들의 앞으로 주가 상승 그리고 실적 개선이 상당히 기대되는 상황이었는데 이번 소송에 대한 확정이 되면서 이 관련주들에 대한 그 밸류에이션 디스카운트가 좀 나타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16,000원에 대한 좀 그 생각을 좀 시장에서는 좀 달리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혹시 뭐 신규로 신규 상장주들 상장 첫날 따상이라고 하죠. 따상 먹으려고 막 따라 붙는 그런 플레이를 하실 때는 철저하게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2월 25일까지 앞으로 이제 남은 기간이 좀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어떻게 합의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이런 이슈들을 좀 체크해 보셔야겠지만 SK 이노베이션을 주 고객사로 하고 있는 업체들 꼭 조심히 하셔야 된다라는 점 오늘 이것으로 마무리하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이 기대되시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